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성인 환자의 침상 목욕 방법. 침상 목욕 했었어요. 얼팔과 순서로 닦는다. 얼굴은 너의 눈, 코, 볼, 입, 이마, 귀, 목 순서로 닦는 거예요. 침상 목욕물 온도 침상 8구. 8구는 뭐 더하기 뭐야? 43에서 46도를 이걸 더한 거야. 그래서 이게 목욕물 온도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발톱은 무조건 일자로. 특히나 당뇨 환자. 발톱을 일자로 닦는다 또는 발톱을 이렇게 일자로 자른 그림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침상 목욕 시 또 간호조무사의 먼 쪽부터 환자의 이 손끝에서 팔 쪽으로, 발끝에서 종아리, 허벅지 쪽으로 혈액순환을 위해서. 등 마사지 방법. 등 마사지 하려면 엎드려야 되잖아요. 그쵸? 등 마사지가 가능한 환자는 사지마비 환자까지는 가능하다. 등 마사지 15분에서 20분만 한다. 피부가 건조할 때 알코올 절대 쓰지 않는다. 개방 상처에도 알코올은 쓰지 않아요. 어떤 환자 마사지 하지 말아라? 정맥류 환자, 혈전성 정맥염 환자, 염증 환자 마사지 안 한다. 뜨거운 찜질하지 않는다. 다음날 충수 절제술이 예정된 환자에게 수술 전 금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금식이라는 것은요? 먹는 것을 금하는 거잖아요. 물을 한 모금도 드시지 않도록 하세요. 한 모금은 괜찮지 않을까? 그렇지만 금식이라는 것은 입으로 아무것도 먹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예요. 아시겠죠? 충수염 금식하죠. 또 연료법 하지 않았어요. 관장하지 않았어요. 자극을 주면 안 된다.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MRI 검사, 자기 공명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검사 전에 금속 장신구를 다 제거하래요. 안 그러고 이거 찍으면 이렇게 막 이렇게 다 번져서 나오거든요. 치과에서 파노라마 사진 찍을 때 환자 귀골이 깜빡하고 빼란 말 안 하잖아요. 그럼 이게 영상이 360도 돌아가면서 이게 막 이렇게 막 그림처럼 이렇게 정신없어집니다. 치아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장신구는 다 빼야 됩니다. 전신 마취 수술이 예정되어 있는 환자는요, 매니큐어를 지워야 됩니다. 이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을 손발톱으로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궁 절제술 하려면 전신 마취할 거 아니에요. 병실로 돌아온 환자에게 이 무기폐, 흡인성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침하세요, 심호흡하세요. 이렇게 해야 폐렴, 무기폐를 예방한다. 전신 마취 수술 후의 합병증이 폐렴, 무기폐가 제일 많기 때문이에요. 또 체위 변경하고요. 호흡기 합병증을 예방시켜 줍니다. 수술 후 강화 폐활량계 사용 시 간호보조활동으로 옳은 것은 강화 폐활량계가 뭐예요? 모르잖아요. 모르면 검색을 해보세요. 아, 이거 입으로 후후 불어가지고 폐활량 이렇게 올리는 거, 이거를 사용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해줘야 되냐? 수술 전 확인된 최대 흡식량을 지시계로 지정한다. 이게 뭔 소리예요? 지시계가 뭔지 몰라서 제가 검색을 하니까요. 이게 팔더라고요. 수치가 나오나 봐요. 이거를 불었을 때 수치가 나오는 게 이런 지시계라는 건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몰라도 찍어야 됩니다. 수술 후 강화 폐활량계 활용 시, 뭔가 폐활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 할 때 수술 이 흡식량을 이 지시계로 지정한다 그랬습니다. 뭐 이렇게 수치가 나오는 것으로 지정한다. 복부 수술 직후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환자를 위한 간호 활동. 주기적으로 의식을 확인한다. 무더운 날씨에 축구 경기하던 선수가 갑자기 땀을 너무 많이 흘리고 나서 경련을 일으켰어. 어떻게 해야 돼요? 소금물을 먹여야 되죠. 염분이 부족하니까. 경련하면은 열경련이잖아요. 소금물을 먹인다. 뭐가 부족해서 그러냐? 염분이 부족해서, 소금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소금물을 먹이던지 뭐 0.9% 생리 식염수를 IV로 놓으면 되겠죠. 열, 피로, 열허탈, 순환이 이상해가지고서는 쇼크 자세를 해줘야 된다. 강심제를 먹인다. 열사병은요? 체온 조절 중추가 망가졌죠. 취상하부가 작동을 안 해가지고요. 땀도 안 나오고 열이 안 내려집니다. 죽을 수가 있어요. 할 수 있는 거 다 한다. 얼음물을 먹인다. 얼음물에 담근다. 관장을 한다. 시원한 물을 관장을 하는 거예요. 뭐 옷을 벗긴다. 시원한 곳에 있게 한다. 뭐든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거. 그리고 IV까지 놓으면 체온이 좀 떨어지겠죠. 열사병입니다. 열경련, 열사병, 국시에 나왔죠? 난청 환자, 귀가 안 들려요.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얘기해야겠죠? 눈을 보면서 정면에서 얘기한다. 얼굴 표정으로 이야기한다.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정확하게 발음을 한다. 이겁니다. 난청 환자는요, 자음을 분명하게 발음하래요. 자음이 뭐예요? 자음의 지읒, 이응이 자음이에요. 제가 자음을 강조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난청 환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굉장히 또박또박해지지 않나요? 그래서 자음을 분명하게 발음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백내장 수술했어. 뭘 조심해야 돼요? 안압 상승을 조심해야 되잖아요. 수위, 수술한 쪽을 위에 가게 합니다. 압력을 조심해야 되니까 감기를 조심해라. 기침, 재채기, 코 푸는 거 조심해라. 이런 게 다 국가고시 키워드예요. 수술한 쪽이 위에요, 아래예요? 수위, 위쪽이다. 근데 만약에 귀 수술했어. 수술한 쪽이 위입니다. 근데 귀에서 고름이 나와? 그러면 고름이 나왔을 때, 농흉이 나왔을 때는 아래라는 거예요. 백내장 수술하고 운동하지 말아라. 힘주지 말아라. 눈 뻑하니 압력 가가지고 수술한 거 터진다 이거예요. 심폐소생술 순서. 반도가기 인상. 반응을 확인하자. 어떻게? 언어적 자극으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어깨 두들기죠? 그리고 나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거기 노란 티 입으신 분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파란 티 입으신 분 자동 심장 충격기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심폐소생술 들어가는 거예요. 심폐. 심장을 수생하는 것은 가슴 압박이고요. 폐를 수생하는 것은 인공호흡입니다. 인공호흡은 10분 이내에 두 번 불어주는 거예요. 가슴 압박 때 인공호흡이 30대 2죠? 그 전에 기도 유지 한번 해주고 인공호흡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상태 확인하는 겁니다. 반도가기 인상 이 순서를 알아야 반응을 확인했다. 그 다음에 뭐냐? 도움을 요청하는 그림. 이런 게 국가고시에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시험 봤던 2020년에 나왔다. 다른 거 몰라도 된다. 임신 테스트에 반응하는 호르몬 육모성선 자극 호르몬이라는 거. 임신 기간 내내 지속된다. 임신 유산 자궁 외 임신의 진단과 반응 검사 시에 활용된다. 육모성선 자극 호르몬 HCG. 신경계 질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치매, 뇌졸중, 파킨슨이에요. 파킨슨이 뭐예요? 도파민이라는 운동신경 물질이 부족해지면서 몸이 굳거나 무표정해지고 자세가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약물요법이나 운동요법으로 치료를 하거든요. 뇌졸중 너무 중요하죠? 뇌졸 중풍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중풍이 뇌졸중입니다. 막히면 뇌경색, 터지면 뇌출혈이에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오는 뇌 손상이 뇌졸중이에요. 보통은요, 좌뇌가 망가졌어? 그러면 우측 편마비. 우뇌가 좀 안 좋아? 그러면 좌측 편마비. 크로스로 옵니다. 말을 잘 못하고 언어장애가 있다가, 편마비가 오는 게 뇌졸중의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그래서 실어증, 반신마비, 운동실투증. 운동실투증은요, 손해가 망가졌을 때 균형을 못 잡아서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자주 쓰러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서서 샤워하다가 넘어지면 낙상 입으니까 욕조에서 씻기기도 합니다. 이런 것까지 다 기출에 나오는 키워드예요. 낙상을 방지하려면요, 병실 바닥에 전선을 정리한다, 접선한다 하죠. 뭔가 바닥에 있으면 걸립니다. 저도 은근히 휴대폰 줄, 선풍기 줄 이런 거에 걸려요. 노인들은 반사신경이 없으니까 크게 다칠 수 있겠죠. 문제. 1인실에 입원한 시각장애 환자와 대화할 때 눈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잡기 전에 일단 말을 해야 됩니다. 좀 붙잡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밤에 산책을 하고 있는데 젊은 남자분이었어요. 되게 나이도 어려 보였는데 시각장애인이시더라고요. 그 막대기를 짚고서는 막 인도를 가시는데 보통은 좀 천천히 가잖아요. 근데 너무 빨리 걸어가는 거예요. 글쎄 그게 성격 때문인가요? 아니면은 너무 본인이 그 안 보이는 답답함을 분노를 표출하는 듯이 보였어요. 저는 좀 그분이 되게 위태로워 보였거든요. 너무 빨리 걸어가면서 가는 곳마다 부닥치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다 안정되게 잘 하는 사람만 보잖아요. 제가 초보분을 봤는지 하다못해 여기 치킨집이 있으면 거기 막 의자 앉아있는 거 의자도 막 자꾸 막 무릎에 걸리고 유리문에도 막 치고 제가 그분이 너무 위태로워서 이렇게 뒤를 이렇게 따라갔어요. 뭔가 이렇게 막 또 오지랖이죠. 이게 다칠까봐.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딱 가는데 이쪽에 골목이 있었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순간 너무 놀래가지고 이분 다칠까봐서 뭐 피하세요 이렇게 말할 틈도 없이 제가 이분 팔을 확 잡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오토바이는 지나갔는데 이분은 오토바이보다 제가 잡아서 더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첫 마디가 왜 이러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너무 미안했어요. 제가 그때 이 상식이 없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오토바이가 와서 잡아드렸어요. 이랬는데 그 사람이 너무너무 당황하면서 막 앞을 더 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쓰럽지만 어떻게 더 이상 도와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되게 와닿는 게 접촉하기 전에 일단 말을 해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눈을 감아보세요. 내가 이렇게 막대기 안에 의지해서 눈을 이렇게 안 보이는데 걸어갔는데 누가 갑자기 내 팔을 확 잡았어. 저는 진짜 소리 지를 것 같아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무조건 시각장애 대상자에게는 접촉하기 전에 말을 먼저 건네야 됩니다. 아시겠죠? 앞에 장애물이 있는데요. 제가 약간 팔 좀 잡을게요. 이런 식으로요.
안내를 한다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의 한 반보 정도 앞에서 리드하듯이 가는 게 좋습니다. 그 상황에 닥쳐보지 않으면 모른다. 그래서 이 생명을 구해주는 것보다도 내 몸을 터치하는 게 더 이 사람들에겐 공포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배우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진짜 이 의료적인 IQ가 많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성인 환자의 침상 목욕 방법, 침상 목욕 했었어요. 얼팔과 순서로 닦는다. 얼굴은 너의 눈, 코, 볼, 입, 이마, 귀목 순서로 닦는 거예요. 침상 목욕물 온도 침상 8구. 8구는 뭐 더하기 뭐야? 43에서 46도를 이걸 더한 거야. 그래서 이게 목욕물 온도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발톱은 무조건 일자로. 특히나 당뇨 환자. 발톱을 일자로 닦는다 또는 발톱을 이렇게 일자로 자른 그림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침상 목욕 시 또 간호조무사의 먼 쪽부터 환자의 이 손끝에서 팔 쪽으로, 발끝에서 종아리, 허벅지 쪽으로 혈액순환을 위해서. 등 마사지 방법, 등 마사지 하려면 엎드려야 되잖아요. 그쵸? 등 마사지가 가능한 환자는 사지마비 환자까지는 가능하다. 등 마사지 15분에서 20분만 한다. 피부가 건조할 때 알코올 절대 쓰지 않는다. 개방 상처에도 알코올은 쓰지 않아요. 어떤 환자 마사지 하지 말아라? 정맥류 환자, 혈전성 정맥염 환자, 염증 환자 마사지 안 한다. 뜨거운 찜질하지 않는다. 다음날 충수 절제술이 예정된 환자에게 수술 전 금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금식이라는 것은요? 먹는 것을 금하는 거잖아요. 물을 한 모금도 드시지 않도록 하세요. 한 모금은 괜찮지 않을까? 그렇지만 금식이라는 것은 입으로 아무것도 먹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예요. 아시겠죠? 충수염 금식하죠. 또 연료법 하지 않았어요. 관장하지 않았어요. 자극을 주면 안 된다.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MRI 검사, 자기 공명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검사 전에 금속 장신구를 다 제거하래요. 안 그러고 이거 찍으면 이렇게 다 번져서 나오거든요. 치과에서 파노라마 사진 찍을 때 환자 귀골이 깜빡하고 빼란 말 안 하잖아요? 그럼 이게 영상이 360도 돌아가면서 이게 이렇게 그림처럼 이렇게 정신없어집니다. 치아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장신구는 다 빼야 됩니다. 전신 마취 수술이 예정되어 있는 환자는요, 매니큐어를 지워야 됩니다. 이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을 손발톱으로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궁 절제술 하려면 전신 마취할 거 아니에요? 병실로 돌아온 환자에게 이 무기폐, 흡인성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침하세요, 심호흡하세요. 이렇게 해야 폐렴, 무기폐를 예방한다. 전신마취 수술 후의 합병증이 폐렴, 무기폐가 제일 많기 때문이에요. 또 체위 변경하고요. 호흡기 합병증을 예방시켜 줍니다. 수술 후 강화 폐활량계 사용 시 간호 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강화 폐활량계가 뭐예요? 모르잖아요. 모르면 검색을 해보세요. 아, 이거 입으로 후후 불어가지고 폐활량 이렇게 올리는 거, 이거를 사용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해줘야 되냐? 수술 전 확인된 최대 흡식량을 지시계로 지정한다. 이게 뭔 소리예요? 지시계가 뭔지 몰라서 제가 검색을 하니까요. 이게 팔더라고요. 수치가 나오나 봐요. 이거를 불었을 때 수치가 나오는 게 이런 지시계라는 건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몰라도 찍어야 됩니다. 수술 후 강화 폐활량계 활용 시, 뭔가 폐활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 할 때 수술 이 흡식량을 이 지시계로 지정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수치가 나오는 것으로 지정한다. 복부 수술 직후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환자를 위한 간호 활동, 주기적으로 의식을 확인한다. 무더운 날씨에 축구 경기하던 선수가 갑자기 땀을 너무 많이 흘리고 나서 경련을 일으켰어. 어떻게 해야 돼요? 소금물을 먹여야 되죠. 염분이 부족하니까. 경련하면은 열경련이잖아요. 소금물을 먹인다. 뭐가 부족해서 그러냐? 염분이 부족해서, 소금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소금물을 먹이던지 0.9% 생리 식염수를 IV로 놓으면 되겠죠. 열, 피로, 여러 탈, 순환이 이상해가지고서는 쇼크 자세를 해줘야 된다. 강심제를 먹인다. 열사병은요, 체온 조절 중추가 망가졌죠. 시상하부가 작동을 안 해가지고요, 땀도 안 나오고 열이 안 내려집니다. 죽을 수가 있어요. 할 수 있는 거 다 한다. 얼음물을 먹인다. 얼음물에 담근다. 관장을 한다. 시원한 물을 관장을 하는 거예요. 옷을 벗긴다. 시원한 곳에 있게 한다. 뭐든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거. 그리고 IV까지 놓으면 체온이 좀 떨어지겠죠. 열사병입니다. 열경련, 열사병, 국시에 나왔죠? 난청 환자, 귀가 안 들려요.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얘기해야겠죠? 눈을 보면서 정면에서 얘기한다. 얼굴 표정으로 이야기한다.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정확하게 발음을 한다. 이겁니다. 난청 환자는요, 자음을 분명하게 발음하래요. 자음이 뭐예요? 자음의 지읒, 이응이 자음이에요. 제가 자음을 강조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난청 환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굉장히 또박또박해지지 않나요? 그래서 자음을 분명하게 발음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백내장 수술했어. 뭘 조심해야 돼요? 안압 상승을 조심해야 되잖아요. 수위, 수술한 쪽을 위에 가게 합니다. 압력을 조심해야 되니까 감기를 조심해라. 기침, 재채기, 코 푸는 거 조심해라. 이런 게 다 국가고시 키워드예요. 수술한 쪽이 위에요, 아래예요? 수위, 위쪽이다. 근데 만약에 귀 수술했어. 수술한 쪽이 위입니다. 근데 귀에서 고름이 나와? 그러면 고름이 나왔을 때, 녹용이 나왔을 때는 아래라는 거예요. 백내장 수술하고 운동하지 말아라, 힘주지 말아라, 눈 뻑하니 압력 가가지고 수술한 거 터진다 이거예요. 심폐소생술 순서, 반도가기 인상, 반응을 확인하자. 어떻게? 언어적 자극으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어깨 두들기죠? 그리고 나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거기 노란 티 입으신 분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파란 티 입으신 분 자동 심장 충격기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심폐소생술 들어가는 거예요. 심폐. 심장을 수생하는 것은 가슴 압박이고요. 폐를 수생하는 것은 인공호흡입니다. 인공호흡은 10분 이내에 후 2번 불어주는 거예요. 가슴 압박 때 인공호흡이 30대 2죠? 그 전에 기도 유지 한번 해주고 인공호흡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상태 확인하는 겁니다. 반도가기 인상, 이 순서를 알아야 반응을 확인했다. 그 다음에 뭐냐? 도움을 요청하는 그림. 이런 게 국가고시에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시험 봤던 2020년에 나왔다. 다른 거 몰라도 된다. 임신 테스트에 반응하는 호르몬, 육모성선 자극 호르몬이라는 거. 임신 기간 내내 지속된다. 임신, 유산, 자궁 외 임신의 진단과 반응 검사 시에 활용된다. 육모성선 자극 호르몬, HCG. 신경계 질환 3가지가 있습니다. 치매, 뇌졸중, 파킨슨이에요. 파킨슨이 뭐예요? 도파민이라는 운동신경 물질이 부족해지면서 몸이 굳거나 무표정해지고 자세가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약물요법이나 운동요법으로 치료를 하거든요. 뇌졸중 너무 중요하죠? 뇌졸 중풍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중풍이 뇌졸중입니다. 막히면 뇌경색, 터지면 뇌출혈이에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오는 뇌 손상이 뇌졸중이에요. 보통은요, 좌뇌가 망가졌어? 그러면 우측 편마비. 우뇌가 좀 안 좋아? 그러면 좌측 편마비. 크로스로 옵니다. 말을 잘 못하고 언어장애가 있다가, 편마비가 오는 게 뇌졸중의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그래서 실어증, 반신마비, 운동실투증. 운동실투증은요, 손해가 망가졌을 때 균형을 못 잡아서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자주 쓰러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서서 샤워하다가 넘어지면 낙상 입으니까 욕조에서 씻기기도 합니다. 이런 것까지 다 기출에 나오는 키워드예요. 낙상을 방지하려면요, 병실 바닥에 전선을 정리한다, 접선한다 하죠. 뭔가 바닥에 있으면 걸립니다. 저도 은근히 휴대폰 줄, 선풍기 줄 이런 거에 걸려요. 노인들은 반사신경이 없으니까 크게 다칠 수 있겠죠. 문제, 1인실에 입원한 시각장애 환자와 대화할 때 눈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잡기 전에 일단 말을 해야 됩니다. 좀 붙잡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밤에 산책을 하고 있는데 젊은 남자분이었어요. 되게 나이도 어려 보였는데 시각장애인이시더라고요. 그 막대기를 짚고서는 막 인도를 가시는데 보통은 좀 천천히 가잖아요. 근데 너무 빨리 걸어가는 거예요. 글쎄 그게 성격 때문인가요? 아니면은 너무 본인이 그 안 보이는 답답함을 분노를 표출하는 듯이 보였어요. 저는 좀 그분이 되게 위태로워 보였거든요. 너무 빨리 걸어가면서 가는 곳마다 부닥치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다 안정되게 잘 하는 사람만 보잖아요. 제가 초보분을 봤는지 하다못해 여기 치킨집이 있으면 거기 막 의자 앉아있는 거, 의자도 막 자꾸 막 무릎에 걸리고, 유리문에도 막 치고, 제가 그분이 너무 위태로워서 이렇게 뒤를 이렇게 따라갔어요. 뭔가 이렇게 막, 또 오지랖이죠. 이게 다칠까봐.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딱 가는데 이쪽에 골목이 있었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순간 너무 놀래가지고 이분 다칠까봐서 뭐 피하세요 이렇게 말할 틈도 없이 제가 이분 팔을 확 잡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오토바이는 지나갔는데 이분은 오토바이보다 제가 잡아서 더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첫 마디가 왜 이러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너무 미안했어요. 제가 그때 이 상식이 없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오토바이 가서 잡아드렸어요. 이랬는데 그 사람이 너무너무 당황하면서 막 앞을 더 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쓰럽지만 어떻게 더 이상 도와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되게 와닿는 게 접촉하기 전에 일단 말을 해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눈을 감아보세요. 내가 이렇게 막대기 하나에 의지해서 눈을 이렇게 안 보이는데 걸어갔는데 누가 갑자기 내 팔을 확 잡았어. 저는 진짜 소리 지를 것 같아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무조건 시각장애 대상자에게는 접촉하기 전에 말을 먼저 건네야 됩니다. 아시겠죠? 앞에 장애물이 있는데요. 제가 약간 팔 좀 잡을게요. 이런 식으로요.
안내를 한다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이 한 반보 정도 앞에서 리드하듯이 가는 게 좋습니다. 그 상황에 닥쳐보지 않으면 모른다. 그래서 이 생명을 구해주는 것보다도 내 몸을 터치하는 게 더 이 사람들에겐 공포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배우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진짜 이 의료적인 IQ가 많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성인 환자의 침상 목욕 방법, 침상 목욕 했었어요. 얼팔과 순서로 닦는다. 얼굴은 너의 눈, 코, 볼, 입, 이마, 귀, 목 순서로 닦는 거예요. 침상 목욕물 온도 침상 8구. 8구는 뭐 더하기 뭐야? 43에서 46도를 이걸 더한 거야. 그래서 이게 목욕물 온도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발톱은 무조건 일자로. 특히나 당뇨 환자. 발톱을 일자로 닦는다 또는 발톱을 이렇게 일자로 자른 그림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침상 목욕 시 또 간호조무사의 먼 쪽부터 환자의 이 손끝에서 팔 쪽으로, 발끝에서 종아리, 허벅지 쪽으로 혈액순환을 위해서. 등 마사지 방법, 등 마사지 하려면 엎드려야 되잖아요. 그쵸? 등 마사지가 가능한 환자는 사지마비 환자까지는 가능하다. 등 마사지 15분에서 20분만 한다. 피부가 건조할 때 알코올 절대 쓰지 않는다. 개방상처에도 알코올은 쓰지 않아요. 어떤 환자 마사지 하지 말아라? 정맥류 환자, 혈전성 정맥염 환자, 염증 환자 마사지 안 한다. 뜨거운 찜질하지 않는다. 다음 날 충수 절제술이 예정된 환자에게 수술 전 금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금식이라는 것은요? 먹는 것을 금하는 거잖아요. 물을 한 모금도 드시지 않도록 하세요. 한 모금은 괜찮지 않을까? 그렇지만 금식이라는 것은 입으로 아무것도 먹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예요. 아시겠죠? 충수염 금식하죠. 또 연료법 하지 않았어요. 관장하지 않았어요. 자극을 주면 안 된다.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MRI 검사, 자기 공명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검사 전에 금속 장신구를 다 제거하래요. 안 그러고 이거 찍으면 이렇게 막 이렇게 다 번져서 나오거든요. 치과에서 파노라마 사진 찍을 때 환자 귀골이 깜빡하고 빼란 말 안 하잖아요. 그럼 이게 영상이 360도 돌아가면서 이게 막 이렇게 막 그림처럼 이렇게 정신없어집니다. 치아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장신구는 다 빼야 됩니다. 전신 마취 수술이 예정되어 있는 환자는요, 매니큐어를 지워야 됩니다. 이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을 손발톱으로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궁 절제술 하려면 전신 마취할 거 아니에요. 병실로 돌아온 환자에게 이 무기폐, 흡인성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침하세요, 심호흡하세요. 이렇게 해야 폐렴, 무기폐를 예방한다. 전신 마취 수술 후의 합병증이 폐렴, 무기폐가 제일 많기 때문이에요. 또 체위 변경하고요. 호흡기 합병증을 예방시켜 줍니다. 수술 후 강화 폐활량계 사용 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강화 폐활량계가 뭐예요? 모르잖아요. 모르면 검색을 해보세요. 아, 이거 입으로 후후 불어가지고 폐활량 이렇게 올리는 거, 이거를 사용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해줘야 되냐? 수술 전 확인된 최대 흡식량을 지시계로 지정한다. 이게 뭔 소리예요? 지시계가 뭔지 몰라서 제가 검색을 하니까요. 이렇게 팔더라고요. 수치가 나오나 봐요. 이거를 불었을 때 수치가 나오는 게 이런 지시계라는 건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몰라도 찍어야 됩니다. 수술 후 강화 폐활량계 활용 시, 뭔가 폐활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 할 때 수술 이 흡식량을 이 지시계로 지정한다 그랬습니다. 뭐 이렇게 수치가 나오는 것으로 지정한다. 복부 수술 직후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환자를 위한 간호 활동, 주기적으로 의식을 확인한다. 무더운 날씨에 축구 경기하던 선수가 갑자기 땀을 너무 많이 흘리고 나서 경련을 일으켰어. 어떻게 해야 돼요? 소금물을 먹여야 되죠. 염분이 부족하니까. 경련하면은 열경련이잖아요. 소금물을 먹인다. 뭐가 부족해서 그러냐? 염분이 부족해서, 소금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소금물을 먹이던지 뭐 0.9% 생리 식염수를 IV로 놓으면 되겠죠. 열, 피로, 열허탈, 순환이 이상해가지고서는 쇼크 자세를 해줘야 된다. 강심제를 먹인다. 열사병은요? 체온 조절 중추가 망가졌죠. 시상하부가 작동을 안 해가지고요. 땀도 안 나오고 열이 안 내려집니다. 죽을 수가 있어요. 할 수 있는 거 다 한다. 얼음물을 먹인다. 얼음물에 담근다. 관장을 한다. 시원한 물을 관장을 하는 거예요. 뭐 옷을 벗긴다. 시원한 곳에 있게 한다. 뭐든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거. 그리고 IV까지 놓으면 체온이 좀 떨어지겠죠. 열사병입니다. 열경련, 열사병, 국시에 나왔죠? 난청 환자, 귀가 안 들려요.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얘기해야겠죠? 눈을 보면서 정면에서 얘기한다. 얼굴 표정으로 이야기한다.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정확하게 발음을 한다. 이겁니다. 난청 환자는요, 자음을 분명하게 발음하래요. 자음이 뭐예요? 자음의 지읒, 이응이 자음이에요. 제가 자음을 강조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난청 환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굉장히 또박또박해지지 않나요? 그래서 자음을 분명하게 발음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백내장 수술했어. 뭘 조심해야 돼요? 안압 상승을 조심해야 되잖아요. 수위, 수술한 쪽을 위에 가게 합니다. 압력을 조심해야 되니까 감기를 조심해라. 기침, 재채기, 코 푸는 거 조심해라. 이런 게 다 국가고시 키워드예요. 수술한 쪽이 위에요, 아래예요? 수위, 위쪽이다. 근데 만약에 귀 수술했어. 수술한 쪽이 위입니다. 근데 귀에서 고름이 나와? 그러면 고름이 나왔을 때, 농흉이 나왔을 때는 아래라는 거예요. 백내장 수술하고 운동하지 말아라, 힘주지 말아라, 눈 뻑하니 압력 가가지고 수술한 거 터진다 이거예요. 심폐소생술 순서, 반도가기 인상, 반응을 확인하죠. 어떻게? 언어적 자극으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어깨 두들기죠? 그리고 나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거기 노란 티 입으신 분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파란 티 입으신 분 자동 심장 추격기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심폐소생술 들어가는 거예요. 심폐. 심장을 수생하는 것은 가슴 압박이고요. 폐를 수생하는 것은 인공호흡입니다. 인공호흡은 10분 이내에 두 번 불어주는 거예요. 가슴 압박 때 인공호흡이 30대 2죠? 그 전에 기도 유지 한번 해주고 인공호흡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상태 확인하는 겁니다. 반도가기 인상 이 순서를 알아야 반응을 확인했다. 그 다음에 뭐냐? 도움을 요청하는 그림. 이런 게 국가고시에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시험 봤던 2020년에 나왔다. 다른 거 몰라도 된다. 임신 테스트에 반응하는 호르몬 육모성선 자극 호르몬이라는 거. 임신 기간 내내 지속된다. 임신 유산 자궁 외 임신의 진단과 반응 검사 시에 활용된다. 육모성선 자극 호르몬 HCG. 신경계 질환 3가지가 있습니다. 치매, 뇌졸중, 파킨슨이에요. 파킨슨이 뭐예요? 도파민이라는 운동신경 물질이 부족해지면서 몸이 굳거나 무표정해지고 자세가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약물요법이나 운동요법으로 치료를 하거든요. 뇌졸중 너무 중요하죠? 뇌졸 중풍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중풍이 뇌졸중입니다. 막히면 뇌경색, 터지면 뇌출혈이에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오는 뇌 손상이 뇌졸중이에요. 보통은요, 좌뇌가 망가졌어? 그러면 우측 편마비. 우뇌가 좀 안 좋아? 그러면 좌측 편마비. 크로스로 옵니다. 말을 잘 못하고 언어장애가 있다가, 편마비가 오는 게 뇌졸중의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그래서 실어증, 반신마비, 운동실투증. 운동실투증은요, 손해가 망가졌을 때 균형을 못 잡아서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자주 쓰러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서서 샤워하다가 넘어지면 낙상 입으니까 욕조에서 씻기기도 합니다. 이런 것까지 다 기출에 나오는 키워드예요. 낙상을 방지하려면요, 병실 바닥에 전선을 정리한다, 접선한다 하죠. 뭔가 바닥에 있으면 걸립니다. 저도 은근히 휴대폰 선풍기 줄 이런 거에 걸려요. 노인들은 반사신경이 없으니까 크게 다칠 수 있겠죠. 문제, 1인실에 입원한 시각장애 환자와 대화할 때 눈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잡기 전에 일단 말을 해야 됩니다. 좀 붙잡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밤에 산책을 하고 있는데 젊은 남자분이었어요. 되게 나이도 어려 보였는데 시각장애인이시더라고요. 그 막대기를 짚고서는 막 인도를 가시는데 보통은 좀 천천히 가잖아요. 근데 너무 빨리 걸어가는 거예요. 글쎄 그게 성격 때문인가요? 아니면은 너무 본인이 그 안 보이는 답답함을 분노를 표출하는 듯이 보였어요. 저는 좀 그분이 되게 위태로워 보였거든요. 너무 빨리 걸어가면서 가는 곳마다 부닥치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다 안정되게 잘 하는 사람만 보잖아요. 제가 초보분을 봤는지 하다못해 여기 치킨집이 있으면 거기 막 의자 앉아있는 거, 의자도 막 자꾸 막 무릎에 걸리고, 유리문에도 막 치고, 제가 그분이 너무 위태로워서 이렇게 뒤를 이렇게 따라갔어요. 뭔가 이렇게 막, 또 오지랖이죠. 이게 다칠까봐.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딱 가는데 이쪽에 골목이 있었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순간 너무 놀래가지고 이분 다칠까봐서 뭐 피하세요 이렇게 말할 틈도 없이 제가 이분 팔을 확 잡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오토바이는 지나갔는데 이분은 오토바이보다 제가 잡아서 더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첫 마디가 왜 이러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너무 미안했어요. 제가 그때 이 상식이 없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오토바이 가서 잡아드렸어요. 이랬는데 그 사람이 너무너무 당황하면서 막 앞을 더 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쓰럽지만 어떻게 더 이상 도와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되게 와닿는 게 접촉하기 전에 일단 말을 해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눈을 감아보세요. 내가 이렇게 막대기 하나에 의지해서 눈을 이렇게 안 보이는데 걸어갔는데 누가 갑자기 내 팔을 확 잡았어. 저는 진짜 소리 지를 것 같아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무조건 시각장애 대상자에게는 접촉하기 전에 말을 먼저 건네야 됩니다. 아시겠죠? 앞에 장애물이 있는데요. 제가 약간 팔 좀 잡을게요. 이런 식으로요.
안내를 한다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의 한 반보 정도 앞에서 리드하듯이 가는 게 좋습니다. 그 상황에 닥쳐보지 않으면 모른다. 그래서 이 생명을 구해주는 것보다도 내 몸을 터치하는 게 더 이 사람들에겐 공포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배우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진짜 이 의료적인 IQ가 많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